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무리 정리하시고 한 주를 또 잘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못한다. 이거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인간관계든 사회관계든 공부든 시작을 잘했으면 마무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룰 수 있는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늘 보면 마무리가 흐지부지.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이라도 자, 그 습관 우리 끝내버립시다. 자, 그러면 10월 11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의는 바로 갈게요. 24년 국회직 9급 행정구제 전보제도 손실보상. 이게 손실보상 나오면 어려워요. 이게 9급 시험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나? 7급 시험이든 다른 행정법이 있는 시험에서 손실보상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강론에 있는 개별법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만 한다 해서 손실보상 이게 나오는 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이 정도는 해봐야죠. 손실보상. 자, 저법안 국가 작용이에요. 자, 재산권에 대해서만을 원칙적으로 그것도 무슨 재산이요? 토지재산.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다 해서 뭐 건물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원칙적으로. 자, 의도적인. 왜? 적법이니까 의도적. 재산권 공공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박탈이에요. 희생, 박탈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게 공용 수용 하나밖에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수용. 여기 공용 수용 사용 제한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사용 제한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요거 공용 수용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공용 수용은 언제 하는 거예요?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공항을 짓는다든지 거기다 대단히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럴 때 공용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인 목적 공공 목적 갖고는 안 되고요. 또 의도적으로 법에 만들어서 재산권의 박탈이에요. 박탈. 그러니까 이 사람 뭐까지 해줘야 돼? 법률로서. 자, 보상금까지도 만들어줘야죠. 보상금. 이 사람 뺏었으니까 요거까지 요렇게 갖고 만들어서 법률로 정해라 라고 헌법에 23조 3항에 써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법률을 정하라고 23조 3항에 써놨는데 이 법률이 아직 일반법이 없습니다. 개별법만 존재해요. 이렇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손실보상이 문제 나오는 건 딱 이런 파트예요. 첫 번째 요건. 요건은요, 잘 안 나요. 뭐 이게 다니까. 공공필요, 재산권. 이게 공사포상 권리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공복리라는 공인 목적보다는 이게 좁은 개념이에요. 좁고 엄격한 개념이에요. 자, 요건. 두 번째가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라기보다는 보상금을 먼저 쓸게요. 보상금 결정. 돈. 얼마 줄래? 요거. 세 번째가 절차예요, 절차. 자, 이거는 개별 법률에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9급 시험에서 또는 기본적인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부터는 7급 시험이거나 또는 5급 시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절차는 강론 사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총론만 갖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강론에 있는 개별법,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요거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그래요. 국계법. 요 법에 근거해서 요 절차를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결정은 토지보상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약칭이고요. 자, 토지 수용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 말이 있어요. 그걸 줄여서 우리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법에 근거해서 보상. 그래서 절차, 요건은 헌법에 있는 그런 요건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요건은 많은 내용은 없어요. 자, 보상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손실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할 때 쓰는 기준 금액이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금 결정할 때 쓰는 표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보다 많다 적다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적 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자, 보상금 결정할 때 어떻게 주냐면요. 먼저 이거 아무리 국가 적용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강제로 뺏는 걸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우선 협의 절차를 먼저 해요. 협의 절차를 먼저 해갖고 안 되면 그때서 강제를 쳐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나온 결정은 이제 공법관계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협의를 해서 이건 사법관계. 그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강제로 금액 결정. 그래서 금액 결정하는 건 처분으로서 재결 이런 것들은 강제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다퉈야죠. 왜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조금 따로 있어요. 뭐 여기 절차하고 같이 결쳐서 나오는데 보통 사업 시행 단계, 시행 결정, 확정 단계가 있고요. 확정하고 나서는 이제 보상금 결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구체적인 실시를 하는 거죠. 사업 실시를 하는 거죠. 크게 사업 시행 확정 단계. 여기서는 맨 처음에
때 기초 계획,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 계획을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 관리 계획, 처분 계획,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금 지급 결정은 협의 절차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도 지토이 있고 중토이 있는데 중토이를 반드시 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토이 거쳐서 바로 나온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면 바로 소송하는데 요 지토이에서 보상금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고 재결이라고 하고 중토이 거쳐서 보상금 결정하면 이의 재결이라고 해서 어디서 거쳤는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 임의적 행정심판, 이거 행정심판인데 임의적이에요. 이 보상금 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소송하는데 요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아니면 한고 소송 하셔도 돼. 둘 중에 둘 다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 실시는 이제 삽질하는 거죠. 뭐 그냥 삽질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보상금 결정은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계획 결정, 다단계 행정 결정으로 해서 앞에서는 행정계획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고. 절차, 요걸 전반적으로 절차라고 해갖고 내면 세 번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가 종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딸랑 요건 문제, 딸랑 보상금 결정 문제가 아니라 절차는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두리뭉실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옳지 않은 거. 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 토지나 피보장자별 인별 보상이에요. 인별. 그다음에 현금 보상, 사전 보상.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물건, 권리, 영업 손실에 관해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별 또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재결의 전부에 대해서 불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하나만 더 따로. 근데 하나를 보상금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 별로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이게 바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바로 토지보상법. 여기 토지보상법이에요. 여기서 보상의 합의는 사법관계. 이게 안 되니까 재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맞아요. 세 번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배상법은 다릅니다. 따라서 의사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 보호, 교육 비용을 국가배상법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하고 이거 공제하면 안 돼요. 이건 서로 다른. 그래서 공제하면 안 된다. 맞죠? 네 번째,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관계인이 손해를 입었다.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 청구권에 침해된 데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이거 많이 나왔던 판례였어요. 맞아요. 이건 되게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 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 됐던 판례였어요. 많이 나왔어요. 이 질문은. 5번 보상금 증액 청구 아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당사자 소송이에요. 토지 소유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보상금 결정이 탁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1억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1억 2천 같아. 그러면 지우고 다시 1억 2천 결정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2천만 더 줘. 그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1억을 지우고 다시 결정하는 소송의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뭐라 한다? 외형만 껍데기만 당사자지 실질은 항고 소송이에요. 그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성격입니다.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항고 소송이라고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항고 소송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해야죠. 그래서 외형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내용은 실질은 항고 소송이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어요. 자, 어려운 파트고 많이들 안 하시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걸 좀 외우시면 문제의 접근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어려웠나요? 자, 금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또 쉰 다음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